안녕하세요. JJ 성형외과 홍진주입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어, 이제 성형수술을 하시고 나서요. 이게 수술이 참 잘 됐어. 아주 의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상처도 잘 나았습니다. 근데 왠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생각했던 게 이게 아니었어. 왜 그런 경우가 있고, 사실 그렇게 주관적이라고, 사실 수술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주관적인 것은 아니죠. 주관적인 것은 아닌데 어, 약 수술 의학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뭐 불만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럴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한 분야 한 가지 문제만 해결했고 그 옆쪽에 생기는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가장 흔한 경우가 성형수술하고 나서 인상을 강하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인상을 강하게 하는 또는 생각지 않은 다소 주관적인 불만족을 야기하는 성형수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고, 또 어떻게 하면 그걸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느끼해졌다, 인상이 강해졌다의 가장 대표적인 수술이 쌍꺼풀 수술이죠. 쌍꺼풀 수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 눈꺼풀에 있는 피부를 접는 거잖아요. 눈꺼풀에 있는 피부를 접으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요. 앞으로 불룩 튀어나오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쌍꺼풀이 없는 사람들은 눈을 뜰 때 이 앞쪽에 있는 피부가 한 겹이죠. 한 겹.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한 겹이에요. 그런데 쌍꺼풀이 있는 사람들은요. 요 쌍꺼풀선 주변으로 해서, 그러니까 속눈썹 있고 그 쌍꺼풀이 드러나 보이는 거 있고 그 위쪽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두 겹이 지게 되겠죠. 그래서 피부가 이렇게 두 겹이 그 호쌍꺼풀 무쌍보다 두 겹이 더 지게 돼 있고, 그래서 눈두덩이 앞쪽으로 약간 불룩하게 나오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지방을 제거하지 않아도 쌍꺼풀이 없었을 때는 눈 위에 지방이 많다는 생각을 안 하시던 분들도 쌍꺼풀을 하면은 아래쪽에 피부가 두 겹이 되면 쌍꺼풀 라인 위쪽에 있는 피부가 두 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눈두덩이 불룩해지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쌍꺼풀하고 나서 인상이 강해졌다라는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눈두덩이에 있는 지방을 충분히 줄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간혹가다 이제 붓기하고 이제 혼돈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붓기가 심해서 이게 지방이 충분히 빠지지 않은 것처럼 느끼다가도 나중에 되면 시간이 지나면은 생각보다 눈두덩이의 두툼함이 줄어들기 때문에 인상도 나아지는 경우가 대부분 있지만 처음서부터 지방이 제법 있는 상황에서 지방을 제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쌍꺼풀 수술로 인해서 인상이 강해졌다는 느낌을 받기가 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쌍꺼풀 수술하고 같이 하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쌍꺼풀하고 눈매 교정은 좀 다른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눈매 교정은 눈을 더 크게 뜨게 해주는 거죠. 쌍꺼풀이 커진다고 해서 눈이 더 커지는 게 아니죠. 여기서 눈매 교정이라는 것은 지금 속눈썹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요 눈의 오프닝을 더 위쪽, 이렇게 한 단계 더 위쪽으로 올리기 위해서 눈뜨는 근육과 이어지는 눈뜨는 근육의 힘줄을 짧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약간 접히던 눈꺼풀의 피부가 더 깊숙이 접히고, 그러면 똑같은 지방층이 있더라도 똑같은 지방층과 똑같은 피부의 두께라도 더 깊이 접히고 두 겹으로 잡히기 때문에 눈두덩이 불룩해지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눈을 크게 하려고 수술을 했더니 눈은 커지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너무 잘 된 수술이죠. 근데 눈두덩이 너무 불룩해서 인상이 강해 보이는 원인이죠. 그러니까 눈매 교정에서 아주 흔하게 나오는 현상이에요. 네. 그 다음이 이제 눈매 교정하고 이제 쌍꺼풀, 눈매 교정, 그리고 상안검 성형이에요. 상안검 성형은
위로부터 내려온, 뭐 여러 번 아시겠지만, 여러 번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쪽에서부터, 이마로부터 흘러내려온 피부와 지방층이죠. 근데 눈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 그 위쪽에서처럼 내려가진 않죠. 그래서 눈 위쪽, 그리고 눈의 바깥쪽, 눈의 앞쪽 미간 부분에서 살들이 이렇게 두툼하게 모이는 현상이 생기고요. 상안검 성형이라는 건 그 부분을 잘라내는 거죠. 잘라내는 거지만 그 엣지는 이렇게 두툼한 상태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이렇게 쌍꺼풀이 커서 이상하신 게 아니라, 이거는 쌍꺼풀 라인 위쪽에 있는 두툼한 조직 때문에 눈동자로 가는 빛이 가려지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인상이 눈두덩이 제가 그걸 빼먹었네. 눈두덩이 두툼해지는 현상이 인상을 강하게 보이는 것은 눈빛이 가려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도 항상 상안검 성형의 공통점이 쌍꺼풀 주변의 피부를 자르기 때문에 쌍꺼풀 라인 위쪽과 아래쪽의 피부 두께가 다르고, 특히 쌍꺼풀 라인 위쪽 피부가 두껍기 때문에 이렇게 눈두덩이 두툼하고 인상이 강해 보이는 원인이죠. 그러니까 상안검 성형도 그렇고, 우리 되게 유명한 제키찬 성룡 배우잖아요. 사실 연세가 드셔서 이렇게 상안검, 피부를 잘라내는 쌍꺼풀, 이 피부를 잘라내는 이런 상안검 성형을 할 때 이렇게 눈두덩이 두툼해지는 현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쌍꺼풀을 이제 보통 이제 남자분들이 상안검 성형할 때 나는 쌍꺼풀 싫어, 그러니까 속쌍꺼풀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속쌍꺼풀 하더라도 이렇게 쌍꺼풀 라인 주변의 피부가 너무 두껍기 때문에 눈빛이 지금 가려져 있죠, 눈빛이. 예, 그래서 이게 아마 이분의 입장에서는 시야는 훨씬 좋아지셨을 거예요, 수술 전보다. 그러나 눈으로 들어가는 위쪽, 특히 상방에서 들어가는 빛, 지금 빛이 다 여기 반짝거리고 있죠. 이게 사실은 눈 안쪽으로 들어가서 눈빛을 반짝반짝하게 했어야 할 빛인데, 두툼한 눈두덩이에 의해서 가려져서 정작 눈 안쪽에는요 그냥 시꺼멓게 보이는 거죠. 이게 더 심하면은요 이렇게 조금 가까이서 보지 않고 약간 거리를 띄어서 보면은 까만 눈동자하고 하얀 눈동자가 구분이 안 돼요. 다 시꺼멓게 나오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특히 상안검 성형을 좀 상안검 성형을 좀 심하게 강하게 하신 분들 보면은 이렇게 눈동자의 빛이 사라지고, 그로 인해서 느끼하다거나, 사실 느끼한 정도가 아니라 인상이 매우 강해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쌍꺼풀, 또 눈매 교정, 그리고 상안검 성형 모두 다 이 눈동자 위쪽에 있는 볼륨이 증가돼서 눈으로 가는, 특히 위쪽에서 대부분의 광원이 빛이 위쪽에서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그 빛이 눈동자의 위쪽 부분을 그 위쪽 부분, 눈동자의 위쪽 부분에 닿지 못하고 눈빛을 사라지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인상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눈매 교정 너무 과교정하지 말아야 하고, 또 쌍꺼풀 라인을 잡을 때는 지방을 사실 저는 충분이라고 생각해요. 충분히 줄여 주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요. 상안검 성형보다는 피부가 두꺼우신 분의 경우에는 눈썹 밑이나 이마 쪽에서 이 처져서 두꺼워진 피부를 펴주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성형이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이 슈렉이 이렇게 웃고 있을 때는요, 눈동자 위쪽이 어떻게 돼요? 눈썹이 눈하고 눈썹 사이를, 눈썹을 위쪽으로 끌고 올라가니까 눈하고 눈썹 사이가 펴지고, 그래서 그 부분의 볼륨이 적고, 그래서 눈동자로 가는 빛이 이렇게 많아져서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밝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눈썹을 아래쪽으로 내리게 되면은요, 눈썹을 아래쪽으로 내리게 되면 눈동자의 위쪽 부분하고 위쪽 부분에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겠죠. 당연히 돌출된 부분의 아래쪽이니까. 예.
그래서 시술 중에서 또는 수술 중에서 이렇게 눈동자의 위쪽 부분의 볼륨, 조직의 볼륨을 늘려주는 수술들은 거의 대부분 인상을 강하게 해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보세요. 똑같은 골룸이죠. 인상을 쓸 때는 어때요? 이렇게 눈동자의 위쪽 부분의 볼륨을 증가시키죠. 예. 근데 이거 왠지 갑자기 착해 보이죠? 예, 이렇게 눈썹을 끌어올려서 눈동자 위쪽에 있는 볼륨을 줄이면 갑자기 조금 착해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착해 보이는 성형은 저렇게 눈동자 위쪽 부분의 살이 적은 거고, 강해 보이는 성형들, 그러니까 인상이 강해 보이는 성형들은 되게 이렇게 눈동자 위쪽의 볼륨이 강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드카프리오죠. 레오나르도 드카프리오. 이 친구, 이 사람 보면은 인상을 쓰고 있을 때는 항상 눈동자 위쪽 부분의 볼륨이 증가하고, 기뻐하고 착해 보일 때는 이렇게 그 볼륨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의 이제 인상을 강하게 했다, 약하게 했다, 그러는 표정의 변화뿐만 아니라 성형수술로 인해서 눈두덩 위쪽의 볼륨이 증가하면, 그러니까 눈동자 위쪽의 볼륨이 증가하면 본의 아니게 표정과 관계없이 인상이 강해 보이고 늦게 보이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이 이제 또 인상이 강해 보이는 성형 중에 하나가 눈썹 파 거상입니다. 눈썹 밑에서 피부를, 눈썹 파 거상이라는 게 뭐 말이 거창하지만 사실은 거상이라는 건 올려준다는 리프팅의 우리말식 표현이고요. 한자식 표현이죠. 그리고 눈썹 파 거상은 당연히 이렇게 약간 눈을 바깥쪽으로 당기는 이런 현상을 많이 가져오죠. 왜냐하면은 네, 이렇게 눈썹 파 거상을 한다는 것 자체는 눈썹 밑에서 피부를 오려내는 수술이거든요. 이 별다른 수술이 아니고 뭐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매우 간단하죠. 예. 그런데 눈썹 파 거상의 단점이 절제 부위를 이렇게 송편 모양으로 하죠. 네모나게 잘라낼 수는 없고 동그랗게 잘라낼 수도 없어요. 이렇게 송편 모양으로, 럭비공 모양으로 잘라내야지만 바깥쪽이 덜 울게 되겠죠. 사실은 이렇게 잘라도 바깥쪽이 약간은 울 수가 있어요. 이 모양이 너무 동그랗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바깥쪽 부분은 이렇게 적게 절제가 되고 중앙 부분은 많이 절제가 되기 때문에 많이 절제되는 부분에서는 많이 거상이 일어나고 적게 절제되는 부분에서는 조금밖에 거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바깥쪽 거상의 중심이 되는 부분은 많이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적게 올라가서 눈 앞쪽이 이렇게 슬랜팅이 되는 현상이죠. 이게 슬랜팅이 뭐냐면 원래 눈 모양이 이렇게 동그랗게 앞쪽 부분이 이렇게 무지개처럼 이렇게 동그란 호를 그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바깥쪽으로 당기게 되면 그 호의 곡선이 직선화되면서 앞쪽 부분이 이렇게 슬랜팅, 바깥쪽으로 당겨가는 느낌이 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앞쪽 부분이 원래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앞쪽 부분이 원래 이렇게 동그란 쌍꺼풀이 있었는데 이 뒤쪽을 더 많이 당기고 앞쪽은 덜 당기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이쪽 부분은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여기는 적게 올라가니까 전체적으로 벡터의 합이 바깥쪽으로 이 눈꺼풀의 피부가 당겨지는 현상, 위쪽으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당겨지는 현상 때문에 바깥쪽으로 이렇게 눈의 앞쪽 부분이 강해 보이는 원인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앞트임을 이 쌍꺼풀로 넓어진 이 공간보다 더 많이 넓히는 거죠. 그러면 앞쪽 부분이 이렇게 눈의 앞쪽 부분이 더 돌출이 돼서 이걸 뭐 인상이 강해 보인다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어색하게 보이고 원하는 대로 눈의 앞쪽 부분이 더 열려서 길이가 더 길어졌죠. 그렇지만 이 쌍꺼풀 라인 앞쪽 부분, 그러니까 눈의 앞쪽 부분의 처짐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색해 보이는 아주 큰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트임을 단독으로 하거나 아니면 앞트임을 하는데 쌍꺼풀을 너무 앞쪽 부분을 작게 하거나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눈썹화 거상에 의해서 눈 모양이 앞쪽 부분에 직선이 된 경우에는 쌍꺼풀 라인을 앞쪽까지 만들어서 이 아래쪽 쌍꺼풀 라인 위쪽 피부가 결국 처져 내려온 거니까 그 피부를 앞쪽까지 이렇게 앞쪽에서 걷어 올려주는 지금 현재 쌍꺼풀이 있다면은 그 쌍꺼풀보다 조금만 더 높이고요. 조금만 더 높이고요. 쌍꺼풀이 없다면 아주 작은 속쌍꺼풀로 라인이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이 앞쪽 라인의 직선을 곡선으로 만들어주는 시술이 그러니까 쌍꺼풀을 약간 보조해주는 쌍꺼풀 시술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시행되는 동안 성형이에요. 동안 성형으로도 인상이 강하게 되는 경우 많이 보이시잖아요. 기본적으로 나이가 드는 노화는요, 특히 얼굴에선,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골격하고 살아구가 느슨해지는 거죠. 원래 젊었을 때 이렇게 밀착해 있다가, 딱 붙어 있다가, 이렇게 느슨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리프팅이라고 그래서 처진 걸 이렇게 올린다고 그러는데 처지기 이전에 느슨함이 먼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처짐에 눈에 뜨이는 건 40대 후반 뭐 이때지만 그 전에 얼굴이 달라지는 것은 주로 살이 골격으로부터 느슨해지는 거죠. 밀착돼 있던 살이. 어렸을 땐 이렇게 완전히 주름이 안 보일 정도로 주름이 안 보일 정도로 밀착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동안 성형은 골격과 연부 조직을 다시 밀착시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필러니, 실리프팅이니, 레이저니 이런 것들이 다 모두 다 연부 조직을 압박해서 다시 골격에 밀착시켜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또 노화 자체가 사실 인상을 강하게 하는 요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드시면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마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이마 쪽에서의 조직이 코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마치 눈 쌓이듯이 쌓이게 되고 눈동자 위쪽으로 이렇게 다 쌓이게 되는 거죠. 만약에 프리하게 내려갔다면 눈에서 이런 변화가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코하고 눈하고 관자놀이의 인대들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동자 위쪽에 있는 살들이 더 두툼해지고 눈동자 위쪽의 살들이 더 두툼해지고 그래서 이렇게 젊었을 때 여기 눈빛이 여기 보이죠? 이렇게 크게 보이죠? 근데 나이가 드시면서 이 주변으로 특히 흰자의 위쪽 부분에 이렇게 흰자인지를 알 수 없게 빛이 들어가지 않는 현상이 생기고 그래서 노화 자체가 인상을 강하게 하는 거죠. 네, 어쨌든 노화로 인한 변화들, 이런 변화들을 시술하는 동안 성형 중에서도 인상을 강하게 하는 것들이 제법 많죠. 대표적인 게 이마 보톡스예요. 이마 보톡스를 하게 되면 이마 주름은 없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눈썹을 끌어올리면서 눈썹을 올려주던 이 전두근이라는 근육이 피부 아래쪽, 바로 아래쪽에 있어서 전두근이 세로 방향으로 수축을 하면 가로 방향의 주름들이 아코디언처럼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 보톡스를 넣으면 근육이 마비되기 때문에 그 전두근의 세로 방향의 움직임이 제한되고 그래서 가로 방향의 주름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로 인해서 눈썹을 올리지 못하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눈두덩이 아래쪽으로 더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상안검 성형이나 눈매 교정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상안검 성형이나 눈매 교정은 눈두덩을 불룩하게 만드는 게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밀어붙여서
그걸 눈두덩을 불룩하게 만들었다면 이마 보톡스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눈두덩을 눌러서 불룩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눈두덩이 내려오면서 눈의 오프닝이 줄어들어 보이고 또 눈두덩이 불룩해지면서 눈으로 가는,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이 눈동자의 눈빛이 지금 이렇게 시술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강해 보이는, 그러니까 눈빛이 훨씬 적어진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마 필러 이제 많이 하시거든요. 이마 필러는요, 이제 나이 드시면서 왜 하시냐면, 여기가 이 눈썹과 이 미간 이런 부분이 나이가 이마가 처지면서 그쪽 부분의 볼륨이 늘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가 꺼진 것처럼 느껴져요, 이마 위쪽이. 그래서 거기다가 뭔가 채워야겠다. 뭔가 채워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여기다가 뭘 넣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요, 이마의 볼륨은 우리가 흉측한 괴물을 표현할 때 이마의 볼륨을 늘려요. 보통 예쁜 이마는요, 눈썹뼈보다 더 튀어나와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마 위쪽 부분, 그러니까 이마 위쪽 부분이 꺼졌다라고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눈썹 부분, 이마 위쪽이 나는 꺼졌다, 특히 눈썹 있는 데가 꺼졌다,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여기 보면 원래 이마 주름을 이렇게 눈을 위쪽으로 뜨면 당연히 젊은 사람들도 주름이 생기고 눈썹 있는 부분에 살들이 모이게 되기 때문에 그 위쪽은 이렇게 꺼지는 느낌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이 부분이 꺼졌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막 그 부분에다가 뭘 자꾸 넣어요. 그러니까 눈썹 위, 이마, 특히 거기 제일 상습적으로 많이 넣거든요. 보면은 예쁜 사람들도 요 위쪽 부분은 약간 들어가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마 자체가 눈썹뼈의 돌출보다 더 돌출돼서는 안 되는데, 노화에 의해서 눈썹 부분의 연부 조직이 늘어나니까 그 위쪽이 꺼졌다고 생각하고 자꾸 거기다 뭘 넣게 되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이분은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미간에도 필러를 넣으시고, 당연히 이제 미간에 주름 펴시려고 이제 넣겠죠. 그리고 또 이 위쪽에도 이제 뭐 꺼졌다고 생각하시니까 넣겠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여기가 그러지 않아도 사실 노화에 의해서 T존이 두툼하게 되는데, 자꾸만 두툼하게 되고 주변과는 자꾸만 밸런스가 안 맞고, 그래서 눈으로 가는 빛이 줄어들고 인상이 강하게 되는 아주 큰 원인이 되는 거죠. 이 실리프팅이라는 게 결국은 밀착을 또 만들려는 시도이긴 하거든요. 근데 실리프팅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조직을 밀착시키는 게 아니라 퀼팅, 그러니까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우리 이런 쿠션들 있잖아요. 이렇게 퀼팅이라고 그러죠. 이거 이렇게 중간중간에 는 밀착되고 그 주변 그 사이는 밀착이 안 되고, 실리프팅이 약간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리프팅이 효과가 약하거나 아니면은 효과가 있어도 너무 짧은 이유, 또는 이렇게 보조개 같이 움푹움푹 패이는 이유는 바로 밀착을 조직 전체에 주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잔주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시거든요. 근데 잔주름이 인상을 강하게 하는 일은 없어요. 근데 굵은 주름은 인상을 강하게 하거든요. 이 굵은 주름이 왜 만들어지냐 하면요, 기본적으로 가만히 있는 사람,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시술을 안 하신 분들은 처져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 표면에 필러를 맞으시는 경우에는 잔주름이 없어지죠. 그 대신에 주변에 깊은 주름이 생기게 되고, 잔주름과 굵은 주름이 훨씬 더 인상을 강하게 만들죠.
잔주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자한 느낌도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굵은 주름은 인상을 강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 그런 굵은 주름의 원인이 대개는 얕은 층의 필러이거나 얕은 층의 지방 주입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필러나 지방 주입이라도 깊은 층에 넣은 거하고 얕은 층에 넣은 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얕은 층에 넣어야만 사실은 잔주름이 없어지거든요. 깊은 층에 넣으면 잔주름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얕은 층에다 자꾸 넣으면은 이 잔주름이 합쳐져서 굵은 주름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인상이 강하게 보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얼굴 전체에 우리 필러를 넣더라도 깊은 층에 넣어요. 이게 사실 이 연부 조직이, 우리 얼굴의 연부 조직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제법 두껍죠. 제법 두껍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노화 현상이 이 골격하고 연부 조직도 느슨해지고, 또 연부 조직도 여러 레이어가 있잖아요. 그 레이어들이 느슨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레이저나 또 초음파 울세라, 울세라, 써마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얕은 층에, 울세라는 조금 더 깊은 층이죠. 예, 이 얕은 층을 압박해서 밀착을 시켜서 그 느슨해진 얼굴을 느슨해져서 노화가 된 얼굴을 리버스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피부과에서 이제 피부과적인 치료들, 그러니까 뭐 필러를 넣거나 무슨 레이저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이 조직의 얕은 층에서 밀착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밀착이라는 게 결국은 조직을 딱딱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인상에 변화를 줄 가능성이 조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필러가 안쪽에, 피부 아래쪽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부분에는 주름이 만들어지지가 않죠. 대신에 그 주변에 훨씬 더 굵은 접힘 현상이 생기게 되겠죠. 네. 사실 이 경우에는 아마 제 생각에 우리 마돈나 가수, 이분이 이제 한데, 이건 아마 안면거상하고 필러 같은 걸 같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얼굴 표정이 없는 것은 안면거상의 영향이 아니라 필러의 영향이고, 이렇게 타이트하게 된 것은 아마 안면거상의 영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거 이거 내가 올릴까 말까 하다가, 이분도 좀 이상하잖아요. 이분도 보면은 지금 잔주름들이 없는 대신에 이런 깊은 주름들이 생겨져. 깊은 주름들이 생기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인상을 좋게 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겠죠. 네. 이건 인터넷에 이렇게 짤로 돌아다니죠. 이렇게 인상이 강해 보이는 원인이에요. 이분도 미키 루크라고 정말 예전에 정말 미남 배우인데, 그러니까 지금 잔주름들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잔주름들이 없어요. 이렇게 이상한 주사 맞고 이런 분들이 잔주름이 없는 대신에 주변에 굵직굵직한 주름들이 생겨서 인상을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즘 아주 핫한 아이템이 이제 스킨 부스터예요. 이 스킨 부스터가 뭐냐 하면 피부를 타이트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 스킨 부스터도 당연히 이제 노화에 의한 그 밀착이 느슨해지는 현상이 깊은 층에서도 생기고 얕은 층에서도 생기죠. 그래서 얕은 층에 있는 거나마 해결을 하면 좋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건데, 이것도 너무 하면은 좀 곤란하다는 거죠. 이게 폴리락틱 애시드라는 일종의 녹는 플라스틱이죠. 녹는 물질이에요. 이 녹는 물질을 피부 아래층에다가 주사를 하면 이물 반응에 의해서 콜라겐이 형성이 돼요. 콜라겐이라는 것은 흉살이거든요. 콜라겐이라는 건 이제 재생하는 기능을 하는 거고, 흉살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은 재생살이잖아요. 원래 없었던 것이 새로 생기는 재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콜라겐,
새로 만들어진 콜라겐이라는 게 이 이물 반응에 의해서 이물질과 우리 몸 사이에 만들어지는 흉살이거든요. 그런 흉살이 만들어지고 그 안쪽에 있는 폴리락틱 애시드는 녹는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 그래서 결국 이 피부 아래쪽에는 이물질이 없고 우리 몸으로 생긴, 자연적으로 생긴 이 조직만 재생이 되는 거다라는 이런 컨셉이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많이 하면은요, 피부 아래쪽에 흉터가 생기고 아까 말씀드린 필러와 거의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자주 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또 이거 이제 비슷한 것이 아까 이게 이제 스컬투라하고 이제 주베룩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쥬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리쥬란은 아까 폴리락틱 애시드가 아니라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그러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해서 난 이게 무슨 폴리뉴클레오타이드는 어떤 구체적인 그 화학명이 아니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명칭이거든요. 예. 근데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해서 이건 뭔가 찾아봤더니 연어의 그 정소에서 나오는 DNA를 가공 처리해서 정제했다고 그러나 가공 처리해서 만든 거죠. 이거 똑같이 피부 아래쪽에다가 넣게 되면, 피부 아래쪽에 이렇게 주사를 하게 되면 이물 반응에 의해서 콜라겐이 형성이 되고 저 작은 폴리뉴클레오타이드는 아마 훨씬 더 빨리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 몸이 그 이물질을 치우는 작용에 의해서. 그래서 아까 그거보다는 좀 더 좀 젠틀한, 좀 부드러운 반응이 나타나는 건데,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 이름도 비슷해요. 주베룩, 리쥬란, 이름도 비슷한데 어쨌든 성분은 좀 다르고 하는 역할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사실은 물광주사도 비슷한 건데, 물광주사는 아주 금방 이 효과가 사라져서 예전에는 많이 하다가 요즘에는 많이 그 시술 빈도가 줄어든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늘 말씀드린 이 리쥬란이나 주베룩 같은 것도 표정을 떨어뜨려서 인상이 강하게, 그러니까 표정을 떨어뜨리고 잔주름을 없애서 결국은 그 옆쪽에 더 굵은 주름을 만들고 그로 인해서 강한 인상을 만들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걸 좀, 그런 주의사항을 좀 아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질문 성탄절인데 질문 많이 주셨는데요. 네, 질문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은 청춘이다 님이, 저는 20년 전에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눈이 점점 처지면서 저도 강한 인상이 되어가는 것 같아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네, 쌍꺼풀 수술에 크게 문제가 없었으니까 20년 동안 그냥 계셨겠죠. 당연히 눈이 처진, 사실 눈이 처진다는 게 눈두덩이 처지는 거고 눈썹이 처지는 거라서 눈하고 눈썹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면서 눈두덩이 불룩해지는 현상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눈빛이 덜 들어가는 거죠. 네, 가장 좋은 것은 이 처짐을 해결하는 시술들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눈썹파 거상이나 이마 거상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더 큰 수술이고 더 무서운 수술 같지만 사실 이마 거상이 조금 더 자연스럽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네. 신학님, 네. 원장님 10년 전에 실리프팅으로 이마를 올렸는데 지금 또 나이가 드니까 내려앉아서 이마 거상을 하려고 해요. 해도 될까요? 네, 10년 전에 원래 이마로 실리프팅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반대, 아니, 실리프팅으로 이마 거상이 잘 안 돼요. 아마 효과는 예전역에 없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연히 이마 거상을 하시면 되고요. 요즘 하는 이마 거상은 내시경 이마 거상이라서 훨씬 더 안전하죠. 사실은 내시경을 쓰는 이마 거상이 있고 내시경을 안 쓰는 이마 거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내시경을 안 쓰는 이마 거상을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마는 움직여요.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사실 거상이라는 건 이런 데는 뭐 박리를 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마 거상의 제일 중요한 목표는 뭐냐면 눈썹과 미간의 그 고정 부위를 위쪽으로 올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눈썹과 눈썹은 움직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일정한 간격 하에서 요렇게 요만큼 움직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이마거상이라는 건 그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자체를 위쪽으로 올려주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이 범위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죠, 이게. 너무 많이가 늘어나니까 그 위쪽으로 올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마거상을 한다고 해서 젊었을 때 딱 그 모습으로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눈썹을 그냥 편안하게 힘을 주지 않고 있었을 때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정도, 그러니까 편안하게 힘을 주지 않고 있었을 때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정도를 위쪽으로 올려주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눈하고 눈썹 사이의 간격을 넓혀주고, 그러니까 아까 슈렉이 이렇게 밝게 웃었을 때 그런 것을 목표로 위쪽으로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마거상의 단점 한 가지가 있어요. 위쪽으로 쭉 끌어올리면은요, 첫 번째 이마가 넓어져요. 그리고 눈썹 아래쪽에 눈 위에 꺼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두툼한 부분을 펴니까 두툼한 사람은 펴져서 정상화가 되는데 눈이 약간 꺼지신 분들은 오히려 더 꺼져서 불만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내시경을 사용하면은 이렇게 요쪽 부분만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시경은 앞쪽 부분을 펴주고 남는 살을 잘라내지 않고요. 머리 뒤편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머리 뒤쪽으로. 그러니까 이 이마 눈썹 있는 데서부터 이 머리 뒤편까지가 그 특별한 고정된 인대 없이 프리하게 움직이거든요. 고정된 인대는 눈썹밖에 없어요. 그래서 눈썹을 아래쪽에 내시경으로 눈썹 밑에 있는 인대들을 풀어주고 더 위쪽으로 올려줘서 고정을 하고 남는 살들은 자르는 게 아니라 뒤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예전에 하던 이마 거상은 잘랐어요. 이만큼 뚝 잘랐어요. 그럼 좀 피도 많이 나고 흉터도 이렇게 좀 무섭게 생기는 그랬죠. 요즘에는 대부분 내시경 이마 거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훨씬 더 간단해졌죠. 네, 다음 여진님. 얼굴에 흉터가 있으면 성형할 수 있나요? 네. 원래 저는 성형외과에서 흉터 없애는 줄 알고 성형외과 지원했어요. 근데 없앨 수는 없고 줄이는 방법을 하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흉터가 있더라도, 그러니까 당연히 흉터가 있으면 어떤 특정한 성형의 효과를 내는데 방해되는 요인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대개는 크게 문제 없이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행복한 인생님. 네. 행복한 인생님. 네. 파킨슨, 고혈압, 골다공증, 요실금약을 드시고 계신데 쌍꺼풀에 힘이 없어서 눈을 많이 덮고 있는 상태입니다. 갑갑해 하셔서 쌍꺼풀 수술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병원에서 하안검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연세가 90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일반적인 쌍꺼풀 수술보다 고생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한 80대 중반 정도 분은 상안검을 해드렸어요. 상안검 성형은 고령층에선 제가 보통 제가 많이 이제 얘기하면은 상안검 성형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 상안검 성형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상안검 성형은 쌍꺼풀 있는 부분의 피부를 이렇게 오려내면 되거든요. 수술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짧아요. 쌍꺼풀을 새로 만들 필요도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행복한 인생님, 아마 저기 부모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행복한 인생님, 피부를 잘라내는 상안검 성형하면은 뭐 사실 혈압도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건강 상태, 연세가 90이면 다른 건강 상태도 좀 체크를 꼭 해 보셔야 되겠죠. 하지만 상안검 성형, 원래 젊은 사람들한테는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상안검 성형이 도움이 되십니다. 네. 하이오님, 저희 엄마가
이마 주름으로 고민이 많으신데 눈도 처지면서 인상이 나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이마 처짐이 결국은 눈 처짐이니까요. 연말 선물로 해드리고 싶은데 엄마에게 효과적으로 추천할 수술이 있나요? 그러니까 원래 이마 주름하고 눈이 처짐은 같이 오는 거죠. 눈이 처지니까 이마 주름이 생기시는 거죠. 네, 뭐 사실 성형수술을 무슨 선물로 하는 거는 되게 웃기긴 해요. 예, 사실 의료인데. 예,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이제 이마 주름을 더 주안점을 둬서 수술을 해야 될지 아니면 처짐을 더 주안점을 둬서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어머니의 연세가 어느 정도인지가 사실 고려해서 뭐 이마거상 또 상안검사 아까도 이제 고령이시면 상안검 성형 그리고 눈썹파 거상 뭐 눈썹파 거상을 하면서 쌍꺼풀을 한다든지 되게 요런 라인의 시술 내는 수술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로님 이마거상은 주름이 펴지면서 이마가 더 넓어진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딱 펴지는 주름만큼 넓어지나요? 펴지는 주름보다 조금 더 넓어집니다. 이마거상은 이마 주름을 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눈썹 아까 제가 말씀 잠깐 드렸는데 눈썹과 눈썹이 이제 인대에 의해서 눈썹뼈에 붙어 있거든요. 고정돼 있거든요. 예, 그 위치를 위쪽으로 조금 더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주름 플러스 그거 올라간 만큼 해서 그거보단 조금 더 넓어지겠죠. 근데 사실 이마거상을 하시고 나서 내시경 이마거상은 이렇게 뒤로 갔다가 앞쪽으로 다시 조금 처져요. 다시 내려와요. 그렇지만 올라간 눈썹과 미간이 위쪽에 고정돼 있는 것은 유착이 강하게 되기 때문에 눈썹 아래쪽으로 이 눈의 모양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마의 주름은 다시 조금 생기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메리님, 네. 제가 찢어진 눈이라서 찢어진 눈이라 원래 강한 인상이 있는 편인데요. 인상을 부드럽게 하려면 상안검 수술하고 나서 상안검 수술과 눈매 교정 중에서 어떤 수술이 괜찮을까요?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 해주셨어요. 눈매 교정을 하고 인상이 부드러워 보이는 일은 거의 없어요. 눈매 교정. 그러니까 사실은 눈매 교정이라는 게 내가 얼마 전에 어떤 유튜브에서 눈매 교정은 실체가 없는 수술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성형외과 선생님 봤어요. 이 유튜브라는 게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생각을, 자기가 하고 있는 생각을 뭐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실체가 없다기보다는 눈매 교정이라는 것은 눈 뜨는 근육의 힘줄을 줄여주는 거예요. 실체가 없긴 왜 없어요. 그래서 눈을 더 크게 뜨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정상적인 눈, 그러니까 그거는 원래 눈을 잘 못 뜨는 안검하수라는 질병까지는 아니고 약간 그 눈 뜨는 힘이 약해지는 그런 장애, 그런 분들한테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의 특징이 근육은 있는데 그 사이에 힘줄이 약해진 경우에 그게 많이 도움이 있거든요. 사실 눈 뜨는 근육 자체가 없으면은 그 수술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눈 뜨는 근육은 있는데 그 눈 뜨는 근육하고 눈꺼풀의 끄트머리까지 연결된 힘줄이 적을 때 그 힘줄을 짧게 만들어서 눈을 더 크게 해주는 그런 치료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냥 눈이 멀쩡한 분들도 눈이 멀쩡하고 눈 뜨는 힘도 좋은데 그걸 해서 기왕이면 쌍꺼풀 하면서 기왕이면 눈을 크게 한다라고 눈매 교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정상적인 눈에다가 눈매 교정을 하면 인상은 반드시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눈두덩이 더 불룩해지기 때문에 마치 부릅뜬 현상이 나타나죠. 특히 눈동자의 가운데 부분에. 그래서 지금 찢어진 눈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건 쌍꺼풀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네. 부드러운 쌍꺼풀을 만드는 것이 지금에서 그러니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죠. 인상이 강하다는 뜻은요, 눈뜬 힘이 좋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쌍꺼풀이 없으면서 난 인상이 강해.
또 난 속눈썹이 찔러. 이런 분들은요, 눈 뜨는 힘들 다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눈 뜨는 인상이 강하다는 거는 눈을 부릅뜬다는 거고, 부릅뜬다는 거는 눈을 세게 뜬다는 거고, 세게 뜬다는 것은 눈 뜨는 힘이 강하다는 뜻이죠. 눈 뜨는 근육이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속눈썹이 찔린다는 거, 속눈썹이 찔린다는 거는요, 속눈썹하고 위쪽에 있는 눈꺼풀의 피부가 부딪혀서 속눈썹이 아래쪽으로 꺾이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그 힘이 다 뭔데요? 다 그 힘이 눈 뜨는 근육이 속눈썹을 당기기 때문에, 속눈썹 끄트머리를 당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마를 아무리 이용해도 이마를 이용해서는요, 속눈썹 찔리는 현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반드시 속눈썹이 찔리는 분들은 눈뜨는 힘이 아주 강한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눈매 교정 수술을 하시면 안 되고,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눈두덩이 지방이 적은 쌍꺼풀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사이에 트임 같은 거 이제 많이 고려를 하시는데요. 트임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부드럽고 피부 결에 맞고 눈두덩이 불룩하지 않는 예쁜 쌍꺼풀이 가장 좋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네, 망고씨님, 사나운 눈을 교정하고 싶어요. 아직 저는 20대 남자인데 눈이 너무 강해서 여자친구가 안 생기는 것 같아요. 네. 20대는 어떤 수술이 좋을까요? 원래 이제 우리 무쌍인 경우에 인상이 강해 보이죠. 그러니까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인상이 사나워 보인다, 강해 보인다, 다 이 눈 뜨는 힘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한테 눈매 교정하면 안 돼. 이게 눈 뜨는 힘이, 눈매 교정이라는 게 눈을 크게 뜨게 해주는 수술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눈 뜨는 힘, 눈매 교정을 하면, 눈은 더 인상이 강해 보여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작은 속쌍꺼풀 만들고 사나운 눈에 위에 있는 지방을 많이 빼주는 거예요. 그 방법이 제일 좋고요. 이제 한이가 20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권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이마 거상을 하면 눈썹하고 눈 사이가 벌어지면서 넓어지면서 무쌍을 유지하면서 눈두덩이의 불룩한 느낌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인데요. 되게 이제 그렇게까지는 20대 남자분이 안 하시고요. 속쌍꺼풀 만드는 걸 많이 하죠. 그러면서 지방 많이 빼서 불룩한 눈두덩을 완화시켜주는 거, 그렇게 많이 합니다. 홀리 해피님, 저는 30대 중반, 홀리 해피님, 저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쌍꺼풀 한 10년 정도 되어서 쌍꺼풀이 많이 얇아졌습니다. 높이를 살짝 높이고 싶은데 앞팀, 뒷팀 등 수술로 눈을 더 커졌으면 하는데 가능한가요? 원래 이제 다 우리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기왕 하는 거 이것도 좋아지고 저것도 좋아지고. 뭐 그래도 되죠. 그래도 되는데 30대 중반이면 조금 더 있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쌍꺼풀이 얇아졌다는 뜻은 쌍꺼풀 라인과 속눈썹 라인이 더 가까워졌다는 뜻이죠. 저는 30대 중반에 그런 수술은 할 필요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한 40대 중반 그 정도는 되셔야지 올릴 게 있지. 너무 조금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막 앞팀 쬐끔하고 뭐 뒷팀 쬐끔해서 뭐 하는 듯 마는 듯 할 걸 왜 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그 정도에서는 제 생각에 좀 더 있다 하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쌍꺼풀 풀렸다 그러면 쌍꺼풀 라인을 자연스럽게 잡아주는 건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그냥 단순하게 쌍꺼풀 라인이 얇아져서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쌍꺼풀 라인이 좁아져서 그냥 높이를 더 높인다. 되게 인상이 강해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그게 이제 눈썹 밑에서 올리거나 이렇게 위쪽에 이렇게 처진 눈꺼풀을 위쪽으로 펴주는 것들이 더 도움이 되고요. 앞팀, 뒷팀은 물론 가능하지만 사실은 여태까지도 쭉 살아오셨는데 앞팀, 뒷팀을 굳이 할 필요 없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 성탄절 아침에 질문 많이 들어왔는데요. 네, 그 나머지는 제가 정리해서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피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